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짚어볼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바이오주 하락부터 해서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이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고 또 여기 이것뿐만 아니죠. 그 사우디와의 그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다 담아봤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좀 그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워낙 요즘에 그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쪽이 너무 많아서 반도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단 실적 좋았었고요. 거기에다가 감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바람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이제 그 좀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감산에 대한 발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수요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일단 뭐 지금 뭐 중국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제 반도체를 많이 쓰는 이러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매출 하락 이런 부분들 가져오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업계 전반의 위기로 좀 네.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수요단에서의 부진을 이제 공급에서 결국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급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급을 좀 맞춰보겠다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이저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아닌가. 결국 이 부분에 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발표가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향후 상황에서 보면은 5G라든가 또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는 설사 뭐 중간중간에 이제 악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예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좀 줄인다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재고의 소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수급 균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역시 귀결되는 부분들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의 흐름을 보인다면은 사실 이건 국내 증시 상당히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이런 감산이라는 이런 호재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뭐 지금 무역 협상이 뭐 제기가 되면서 좀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네. 결국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주의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호재를 다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소재주들은 좀 피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공급이 줄어든다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재 업종들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이 공급을 줄인다는 게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아주 많이 줄인다고 보다도 이제 어떤 그 재고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보면서 그건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위 MBS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MBS는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뭐 MOU도 체결하고 뭐 투자에 대한 검토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데 5대 그룹 총수들을 다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곳은 어디일까라는 것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차장님께서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이세요? 일단 뭐 지금 뭐 드러난 것은 현대차 그룹이 일단 비용이 제일 많죠. 그렇죠. 일단 그 수소 경제 사업에 대해서
뭐 일단 이 빈살만 왕세자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자입니다. 이제 네. 아버지가 워낙 지금 중병 중이라 가지고 그 뭐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85년생이에요. 네, 얼굴을 네. 보면은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동 특유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담 간에 삼아 내가 형이야 뭐 이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실질적으로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고 사우디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개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사우디가 기존에 석유 일변도의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 이라든가 다각화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방안도 기존의 이런 정유라든가 화학 분야 이외에 뭐 말씀드린 수소 경제라든가 또 뭐 지식재산권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방면에서 이제 뭔가 우리나라하고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대 그룹 총수들을 다 만난 거고 사실 뭐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씩 만났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뭔가 다각도의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하고 이제 그 아람코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어떤 국영 석유 회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지분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코와 이제 수소에너지 확산이라든가 또 이제 저는 수소에너지 확산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수소차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소재라든가 이런 쪽에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현대차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런 그 소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소차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거기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는 기술력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어떤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사우디의 자본이 여기에 이제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기술력과 자본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 독점 구조에서 좀 이제 우리나라가 급하게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의 어떤 표면적인 수혜가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그룹들도 다각도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협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그 좋은 뭐라고 할까요? MOU 그리고 뭐 개발을 공동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검토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실제 실행 단계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냥 분할 매수? 결국 이제 뉴스 플로우에 주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뭔가 실행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뉴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매매에서는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이오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바이오주들 가운데 뭐 손을 쓸 수 없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업종의 신뢰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련 종목들 지금 HLB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실 하반기 뭐에 굉장히 그 임상 성공이라든가 이러한 그러니까 올해 뭐 이제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종목들로 해가지고 사실 리포트도 나왔었고 이런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그 기대를 완전히 지금 무산시키는 이런 결과들이라는 점에서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코롱 티슈진의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를 제외하고도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대규모 상증자라는 부분이 그만큼 바꿔 말하면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다 이게 개발이라든가 연구 비용에 들어가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임상과 관계되어 있는 악재들이 나옴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기술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대치도 높아지고 넘어야 될 허들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배팅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한 좀 이제 해석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을 A부터 Z까지 완료하는 것보다도 기술 수출에도 또 비중이 그렇죠.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입을 안 해갈 수도 있는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 좀 무겁지만 G20 정상회담으로 좀 이야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일단은 그래도 아주 나쁜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뭐 관세는 유예하고 그다음에 협상 기간을 갖자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더라고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뭐 지금 여기서 뭔가 해결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남으로 인해서 네.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는 뭐 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 펀더멘털 대결이다.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협상 기간이 뭐 단계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동안 누가 경기 하방 압력을 잘 이겨내느냐. 그게 결국 승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도 이제 과거와 달라요. 중국도 네네. 이제 좀 버텨보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최근에 경기부양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재정정책 카드까지 동원을 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면에는 이제 위안화 약세했다는 우려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결국 중국도 지금 한번 해볼까라는 쪽에 어떤 스탠스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 향후에 이렇게 재개되는 무역 협상의 진행에 주목하는 동시에 또 이제 지금 또 중요한 이슈는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 이런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좀 관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국의 지표 확인을 좀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